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여종이 꾸었던 꿈 하나가 왕의 운명과 나라의 앞날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이 꿈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밤마다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 못 이룬 적 있으셨나요? 혹시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면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꿈에 대한 것이었어요.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어린 여종, 연화가 겪었던 소름 돋는 예지몽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연화는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불길한 광경과 마주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질 정도로 불안해했었죠. 제발 오늘 밤만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둠이 짙어지면 어김없이 그 꿈이 찾아왔어요. 연화는 차가운 흙바닥에 깔린 얇은 요 위에서 몸을 뒤척였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꿈속에서 연화는 언제나 같은 곳에 서 있었어요. 바로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왕의 침전 앞이었답니다. 밤이 장막이 드리워진 침전은 평소 같으면 고요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을 텐데 꿈속에서는 아니었어요. 저 멀리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옅은 회색 연기가 어느새 침전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었죠. 처음엔 그저 안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내 그 연기 사이로 섬뜩한 붉은 빛이 번쩍였답니다.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불빛을 응시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작은 불꽃이 나무 기둥을 타고 뱀처럼 기어오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불꽃은 처음엔 작았지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답니다. 안 돼! 연화는 꿈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몸은 굳어버린 듯 움직여지질 않았답니다. 발끝부터 차가운 냉기가 올라오는 듯 했고 심장은 마치 징이라도 치는 것처럼 격렬하게 울려댔어요. 그녀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이 울렸고 굵고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이 포호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고 뺨이 화끈거리는 듯 했어요. 코끝으로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진동했어요. 살이 타는 듯한 비린내까지 섞여드는 것 같아서 연화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불타는 것처럼 아팠고 뜨거운 연기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와 기침을 유발했지만 그녀는 기침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침전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어요. 화려했던 단청과 섬세한 문양들은 검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답니다. 불꽃은 천장을 뚫고 하늘로 솟아올랐고 주위는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물들었어요. 연화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으려 했지만 꿈속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서 감을 수 없었어요. 억지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답니다. 연기 속에서 왕의 위암을 상징하던 용상이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새까만 잿더미로 변해 무너져 내렸어요.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그 소리는 연화의 심장에도 그대로 울려 퍼졌어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답니다. 온몸이 새빨간 불길에 완전히 감춰진 듯한 기분이었고 뜨거움과 동시에 싸늘한 절망감이 연화의 심장을 억제어 왔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연화는 온몸으로 직감했어요.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반복적이었기 때문이었죠. 단순한 악몽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매일 밤 찾아오는 불길한 예감이 너무나 강렬했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떠한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어요. 결국 연화는 땀으로 축축한 이불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동이 트기 전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맨살에 닿자 소름이 돋아날렸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려 옷이 축축하게 달라붙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아직도 불타는 나무 소리가 맴도는 듯했어요. 눈을 깜빡이자 눈앞에 아른거리는 불길의 잔상이 그녀를 괴롭혔답니다. 불안감에 마른 침을 꿀꺽 삼켰어요. 자신이 누워있는 초라한 여종들의 합방은 꿈속의 화려한 침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낡은 집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달코 다른 옷가지들이 벽에 걸려 있죠. 창밖에서는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침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더욱 을씨년스럽게 들렸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이불을 뚫고 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연하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었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천한 신분의 여종인 자신에게 왕의 침전이 불타는 꿈이라니요. 그것도 매일 밤 반복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연하는 자신이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매일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손가락 끝은 늘 거칠었고 얼굴에는 고단함이 서려 있었죠.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거대한 불길이, 이토록 무서운 왕실의 재앙이 자신에게만 보이는 걸까요? 왕의 안위와 이 거대한 궁궐의 운명이 이 꿈에 달렸다는 불길한 예감에 연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답니다. 어깨가 무너지는 듯한 중압감에 몸서리쳤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이 꿈 이야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불경죄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답니다. 혹시라도 잠결에 옹유병처럼 헛소리를 할까봐 두려워 자는 내내 온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차마 뱉어낼 수 없는 비밀이 가슴을 짓눌렀고 숨쉬기조차 힘겹게 만들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연하는 작은 몸을 웅크렸어요. 이 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쿵쾅거렸답니다. 오늘 밤도 또 그 꿈을 꿀 것이라는 확신에 연하는 그저 눈을 감고 공포를 견뎌야 했어요. 여러분, 연하는 밤마다 꾸는 그 불길한 꿈이 단순한 잠자리의 뒤척임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꿈속에서 봤던 그 선명한 불길과 타오르는 용상의 모습이 마치 현실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거든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귓가에 맴도는 불길한 소리, 코끝을 맴도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그녀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뜻 나서서 자신의 불길한 예지몽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답니다. 궁궐이라는 곳은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감히 미천한 여종의 신분으로 지존이신 왕의 안위를 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 일과 같았어요.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품은 듯 답답하면서도 입 밖으로 한마디도 꺼낼 수 없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어요. 이대로 다가올 재앙을 그저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봐 그 점이 가장 두려워서 매일 밤을 고뇌 속에 지새웠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밤이 길어졌어요. 매일 새벽녘 다른 궁녀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게 연화는 홀로 깨어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졌고 빗기 없는 입술은 늘 바싹 말라 있었죠. 불안감은 마치 차가운 실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휘감았고 가끔은 너무도 불안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리는 것 같았어요. 손끝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고요. 결국 연화는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다랐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평소에 자신과 마음이 잘 맞는다고 여겼던 다른 여종, 순이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도 해가 지고 궁궐이 어둠 속에 잠길 무렵 모두가 잠시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을 틈타 연화는 순이를 궁궐 뒤편의 작은 후미진 복도로 불렀어요. 복도 한쪽에는 낡은 등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흙벽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습기가 느껴졌죠. 연하는 순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순이야, 내가 요즘 너무 이상한 꿈을 꿔서 말이야. 정말 이상하고 무서운 꿈을 매일 밤 꾸고 있어요. 연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속삭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마치 바람소리처럼 들렸답니다. 그녀는 주변을 불안한 눈빛으로 두루번거렸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까봐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순이의 눈은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가득 찼다가 연화의 떨리는 눈빛과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점차 걱정으로 물들었답니다. 꿈에서 말이야, 궁궐 침전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고 왕께서 앉으시는 용상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았지 뭐예요. 너무 생생해서 정말 현실 같았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화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순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칠했어요.
그녀의 눈은 놀람과 동시에 공포로 커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순이는 연화의 어깨를 붙잡고는 거친 흠을 몰아쉬었어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정적이 너무 길고 무거워서 마치 무언가 깨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연아야, 네가 지금 무슨 망령된 소리를 하는 거니? 정말 미쳤구나. 순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연아를 다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싸늘했어요. 순이는 얼른 손으로 연화의 입을 틀어막을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사방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날선 경고가 서려 있습니다. 순이의 눈빛은 마치 이런 말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듯 했답니다. 절대 그 망령된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렴.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자칫하면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 목숨이 달린 문제야, 연아야.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비웃음은 아니었지만 대신 매서운 경고와 싸늘한 질책뿐이었어요. 순이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꺼낸 연아에 대한 원망까지 스쳐 지나간답니다. 연아는 순이의 경고를 듣는 순간 마치 얼음물에라도 빠진 듯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연아는 자신의 미천한 처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하려 해도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져버렸답니다. 궁궐의 벽이 더욱 높아 보였고 자신이 마치 갇힌 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궁궐 내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소문이 마치 연기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속삭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은 묘한 기운을 띠고 궁궐 안을 떠돌았답니다. 여인들의 빨래터에서, 시끌벅적한 부엌에서, 혹은 밤늦게 복도를 지나는 궁녀들의 입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오고 가는 이야기였어요. 그 소문은 다름 아닌 밤마다 왕께서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신다는 것이었죠. 연아는 그 소문을 처음 듣는 순간 마치 얼어붙은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손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꽉 움켜쥐었고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희망과 동시에 또 다른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간답니다. 과연 이 소문이 그녀가 매일 밤 겪는 악몽과 어떤 섬뜩한 연관이 있을까요? 연아는 숨을 죽였어요. 여러분, 정말이지 미천한 여종의 몸으로 감히 지존이신 임금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함부로 입에 올린다는 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금기였어요. 연화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으로만 사귈 수가 없었다고 해요. 매일 밤 똑같은 악몽이 그녀를 찾아와 숨통을 조여왔거든요. 꿈속에서 임금님의 침전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길 속에서 용상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 불꽃의 뜨거운 열기가 피부에 닿는 듯했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연화는 잠에서 깨어나도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온몸을 축축하게 적시는 밤을 보내야만 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연화는 결국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궁궐의 고위직 상궁마마께 자신의 굴길한 예지몽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지 몰라요. 밤새 이불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게 수십 번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백성된 도리로 그리고 궁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숨기는 것이 더 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졸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상궁마마의 처소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고요했지만 연화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고 해요.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답니다. 상궁마마, 감히 아뢰옵기 정말 송구하오나 소인이 요 며칠 밤마다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연화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떨려서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렸고 시선은 상궁마마의 화려한 옷자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궁마마의 엄격한 표정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연화는 침을 꿀꺽 삼키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어요. 전하의 침전이 활활 불타올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소중한 용상이 새카맣게 타서 제가 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말을 마치는 순간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다시 그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섬뜩함 때문이었죠. 그녀의 작은 어깨는 잔뜩 움크러들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상궁마마는 연화의 말을 듣는 내내 처음에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점점 그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얼음처럼 싸늘하게 빛났고 그 시선은 연화를 꿰뚫어보는 듯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듯한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적이 너무 길어서 연화는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이윽고 상궁마마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가 서서히 열렸어요. 그 입 다물라. 당장 그 망령된 소리를 멈추지 못할까? 상궁마마의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의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훈훈한 온기마저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연화를 잡아먹을 듯이 이글거렸고 입술은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연화에게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 위압감에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미천한 것에 망령된 소리가 어찌 감히 지존의 안위를 함부로 논하는가?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하늘도 두렵지 않으냐? 당장 궁 밖으로 내치거나 중벌에 처해야 마땅한 무엄할 행동이로구나. 상궁마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화를 모질게 꾸짖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궁궐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메아리 치는 듯했고 그 분노의 파동은 연화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연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절망감에 휩싸여 고개를 푹 떨구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자신을 향한 상궁마마의 경멸적인 시선이었어요. 바닥에 놓인 작은 먼지 하나조차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모든 용기가 산산조각나 버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며칠 전부터 궁궐 안을 맴돌던 임금님의 악몽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속삭임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들었어? 임금님께서도 밤마다 고통스러운 악몽에 시달리신대. 맞아. 침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연기가 자욱해서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 이런 흉흉한 이야기가 마치 둘불처럼 궁궐 곳곳에 스며들었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던 나인들 사이에서도, 빨래터에서 옷을 두드리던 여종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높은 대전을 지키던 무관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오갔어요.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수근거렸고 궁궐 전체에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임금님께서 꿈속에서 보셨던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침전의 모습과 용상이 불타는 모습은 연화가 매일 밤 꾸던 그 끔찍한 악몽과 너무나 섬뜩할 만큼 일치했던 거예요. 이 소문이 과연 연화의 꿈과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어떤 불길한 징조였을까요? 사람들은 답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매일을 보냈어요. 연화는 그저 상궁마마께 자신의 꿈을 고했을 뿐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악몽까지 겹쳐져 궁궐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예요. 연화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동시에 어쩌면 자신이 정말로 임금님을 구원할 수 있는 예지몽을 꾼 것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다시금 상궁마마의 차가운 눈빛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상궁마마의 그 매서운 꾸짖음을 들었을 때도 연하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왕의 악몽에 대한 소문이 궁궐 안에서 맴돌며 연하의 귀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마치 차가운 물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듯한 소름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자리에 들면 꿈속의 불길한 장면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도무지 편안할 수가 없었답니다. 혹시라도 이 끔찍한 꿈이 현실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연하를 시시각각 조여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하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침전뜰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한 궁궐의 정막을 깨트리고 있었죠.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다가 저 멀리 보이는 행각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목소리들에 무심코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작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던 그곳에서 두 궁녀가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몸을 그림자 속에 숨겼어요. 글쎄, 어젯밤에도 전하께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셨다고 하더구나. 침전 앞께서도 다 들릴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저런, 또 그러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시면 지난번엔 꿈에 침전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셨다지 뭐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천장까지 치솟아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잠에서 깨셨다고 하던데요. 궁녀일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좀 더 목소리를 낮추며 바싹 다가섰어요. 연하는 그녀들의 대화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용상이 새카만 재가 되고 왕실의 값비싼 보물들이 순식간에 흙먼지로 변해버리는 꿈이라던데 정말 듣기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지 않겠어요? 그게 어찌 단순한 꿈이겠어요. 분명 불길한 징조가 아니겠어요? 온 나라가 곧 풍전등과 같은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었어요. 쉿! 조용히 해요, 언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도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이긴 하네요. 감히 전하의 안위에 이런 끔찍한 꿈이. 그 순간 연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심장이 얼어붙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만 같았죠. 그녀가 밤마다 시달리며 보았던 그 생생한 악몽의 장면들과 지금 궁녀들이 속삭이는 왕의 악몽 내용이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에 연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눈앞이 아찔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본 꿈이 정말로 전하의 꿈과 똑같단 말인가? 연하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던 거죠. 연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손에 든 물동이가 미끄러질 듯이 흔들렸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녀는 주섬주섬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상궁처소로 향했답니다. 발걸음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했고 희미하게 남아있던 불안감은 이제 확신에 찬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어요. 상궁처소의 문을 두드리는 그녀의 손은 너무나 떨려서 제대로 힘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궁마마, 상궁마마, 소인 연하이옵습니다. 꼭 아뢰어야 할 일이 있어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상궁마마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지만 연하는 개의치 않고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상궁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잔뜩 상기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연하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연하야. 감히 상궁의 처소에 이리 무엄하게 들이닥치다니. 연하는 잔뜩 헝그러진 머리를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상궁마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상궁마마, 소인이 전하의 꿈과 똑같은 꿈을 꾸었사옵니다. 궁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타는 침전, 제가 둔 용상, 모두 소인이 본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사옵니다. 처음에는 연하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던 상궁마마였어요. 또 저 아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하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고 그녀가 늘어놓은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제대하다는 것에는 상궁마마는 점차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불타는 용상, 왕실 고물이 흙먼지로 변해버리는 장면들. 어째서 이 미천한 궁녀가 지엄한 왕의 깊은 밤의 비밀을 이토록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인가요? 상궁마마의 얼굴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설마 정말일 리가 없는데 하는 마음과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결국 상궁마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잔뜩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왕에게 이 기묘하고도 불길한 정황을 아르기로 결심했답니다. 왕의 처소로 향하는 상궁마마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고 혹시라도 왕이 자신을 꾸짖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이 알 수 없는 예지몽이 정말로 현실이 될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상궁마마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왕은 처음에는 상궁마마의 이야기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고 해요.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궁마마가 연하가 꾼 꿈과 자신이 꾼 악몽의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한다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자 왕의 얼굴에서 점차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답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기묘한 이야기였던 거죠.
밤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끔찍한 악몽이 일개 궁녀의 입에서 다시금 똑같이 재현된다는 사실에 왕은 비로소 깊은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품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왕은 이 미천한 궁녀 연하의 불길한 예언을 진정으로 믿을까요? 왕의 마음속에는 이제 혼란스러운 파도가 일렁이고 있어요. 여러분, 밤마다 똑같은 악몽에 시달려 본 적 있으셨나요? 혹시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였다면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던 미천한 여종, 연하가 겪었던 정말 소름 돋는 예지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꿈 하나가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상공마마의 그 재치 있는 기지 덕분에요. 왕은 마침내 한밤중 연하를 은밀하게 불러들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깊은 밤의 궁궐은 고요함 속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연하는 상궁의 뒤를 따라 왕의 침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흙으로 다져진 차가운 길을 걷는 동안 연하의 발끝에서는 온몸으로 퍼지는 한기가 느껴졌어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지만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연하의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웠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싸늘한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했고 손에는 촉촉하게 땀이 배어났어요. 드디어 왕의 침전 앞에 다다랐을 때 연하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침전 문이 스르륵 열리고 희미한 등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침전 안에서는 짙은 향내음이 은은하게 풍겨왔는데 그 향은 연하에게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답니다. 침전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연하는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을 애써 진정하며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왕을 직접 대면한다는 두려움과 함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맞서려는 듯한 알 수 없는 결연함이 깊게 어려 있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댄 채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연하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내가 본 꿈이 과연 진실일까? 혹여 내 꿈 때문에 전하의 노여움을 사면 어쩌지? 하지만 전하의 안위가 달린 일이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 하는 고민이 그녀를 잠시 괴롭혔답니다. 고개를 들라. 낮고 깊은 왕의 목소리가 침전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연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왕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연하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뇌를 읽을 수 있었어요. 왕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잠 못 이룬 듯한 눈가에는 희미한 그널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미천한 여종이라 들었는데 감히 내 악몽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있다니 꽤나 흥미로운 일이로구나. 과연 무엇이냐? 너의 혀끝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해라. 너의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허황된 망상인지 직접 판단할 터이니. 왕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연하는 그 안에서 숨길 수 없는 깊은 고뇌와 희미한 절박함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처절함이 그의 차가운 어조 속에 녹아들어 있었답니다. 연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녀의 목은 바싹 말라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어댔어요. 지금이다 연하, 지금 말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던 불길한 예지몽을 상세히 묘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입술만 달싹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한 단어 한 단어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전하, 소인의 미천한 꿈속에서는 매일 밤 전하의 처소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온통 새빨간 불꽃들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고요. 그 뜨거운 열기가 꿈속에서조차 소인의 얼굴을 지지는 듯 생생했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옷깃에는 묘하게 일그러진 매화꽃 모양의 기이한 표식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는데요. 그 표식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소희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문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침전 깊숙한 곳으로 향해서 전하의 침상 아래를 뒤지는 것을 보았어요. 침상 아래에는 작고 낡은 나무 함이 숨겨져 있었고요. 그 함 속에는 붉은 비단에 고이 쌓인 오래된 서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서책을 찾아내어 불길 속으로 던지려 했어요. 그 순간 소희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답니다. Hello. 우리는 네이티브 발음 기술을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Where you can direct a voice, create realistic dialogue, and so much more. Edit these placeholders to get started. 연하의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왕은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깊은 고뇌에 빠지셨어요. 으스름한 어둠이 깔린 침전 안에서 왕은 묵직한 이불을 덮고 계셨지만 마음속 불안은 그 어떤 두툼한 소미불로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연하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송곳처럼 왕의 심장을 찔러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최근 자신도 겪었던 끔찍한 악몽과 너무나도 섬뜩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왕은 자신의 침상 아래에 비밀스러운 함이 있을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해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말로 가득 찼어요. 침상 아래, 불길한 서책. 잠시 눈을 붙여도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밤새도록 시계추처럼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어요. 아침 해가 동트기 시작할 무렵 왕의 얼굴에는 밤샘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더욱 확고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왕은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연하의 꿈을 바탕으로 한 은밀한 조사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고요. 왕은 직접 믿을 만한 충신 몇 명만을 침전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충신들은 왕의 비장한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분부하시옵소서, 전하, 하고 여쭸어요. 왕은 그들에게 연하의 예지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었대요. 하지만 왕의 진지하고 절박한 설명에 이내 숙연해졌어요. 왕은 침상 주변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셨어요. 이곳, 침상 어뢰를 찾아보라. 하고 말씀하셨죠. 충신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평소에는 먼지 한 톨 허용되지 않았던 왕의 침상 아래로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침상 아래의 견고한 나뭇바닥을 두드렸고 이내 미세하게 다른 소리가 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숨을 죽이며 그곳을 열자 정말 신기하게도 연하가 언급했던 그 비밀스러운 함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왕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대요. 먼지가 풀풀 날리는 함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겹겹이 쌓인 오래된 서책 한 권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비단의 낡은 광택이 흐릿한 새벽빛에 반사되어 더욱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왕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그 서책을 들어 올리셨어요. 붉은 비단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낡은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조심스럽게 비단을 풀자 묵직하고 오래된 한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왕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첫 장을 펼쳐 읽기 시작하셨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려 갈수록 왕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고 눈은 점점 커졌어요.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서책은 놀랍게도 조선왕실의 뿌리 깊은 비밀과 얽힌 거대한 역모의 증거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어요. 잊혀진 왕족의 존재, 그들의 후손들이 왕실을 전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해온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왕은 손이 저절로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창장을 넘길 때마다 섬뜩한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는데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계획들, 궁궐 내부의 협력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날짜에 대한 언급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왕의 손은 서책을 쥐고 너무나도 심하게 떨려서 글자들이 흔들려 보일 정도였어요. 마치 자신이 읽고 있는 글자가 살아 움직여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셨어요. 이것은 영모였어요. 분명히 영모예요. 감히 누가 이토록 깊고 오래된 영모를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흐트러진 호흡을 겨우 가다듬으며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진실에 경악했어요. 그의 옆에 서 있던 충신들의 얼굴에도 비슷한 충격과 경악이 교차했어요. 궁궐에 감돌던 불길한 소문들이 이제는 선명한 실체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어요. 한편 그 시간에도 연하의 예지몽은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연하는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는데 꿈속에서 단순한 불길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의 열기가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았어요. 칼날이 번뜩이는 섬뜩한 소리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렸어요. 그녀는 꿈속에서 영모의 주동자인 흑막의 얼굴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았어요. 그자의 눈빛, 입가에 걸린 섬뜩한 미소와 그리고 차가운 얼굴의 윤곽까지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꿈속에서 연하는 그들이 왕을 노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정적인 순간까지 목격했어요. 어둠 속에 숨어 칼을 갈고 은밀한 통로를 통해 궁궐 안으로 침투하며 조용히 왕의 침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각인되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칼날이 번뜩이는 장면, 그리고 흑맥의 섬뜩한 미소와 함께 퍼지는 잔인한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마치 현실처럼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마침내 연하의 예언대로 보름달이 휘영청 하늘 높이 떠오른 그날 밤, 궁궐은 정말이지 숨죽인 듯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어요. 달빛은 은은했지만 그 아래 드리워진 모든 그림자들은 어딘지 모르게 길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그 적막함처럼 모든 생명체들이 숨을 멈추고 지켜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죠. 연하는 자신의 처소에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 뛰면서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곧 다가올 끔찍한 현실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자정 무렵, 바로 그때였어요. 궁궐의 모든 경계가 느슨해지는 그 시각에 왕의 침전에서는 연하가 그토록 생생하게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붉은 불길이 왈칵 치솟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불꽃인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으로 번지면서 으스스한 연지가 하늘로 피어올랐어요. 매캐한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갔고요. 이어서 사방에서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정체불명의 암살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그들의 발소리는 짐승처럼 재빨랐고 차가운 찰날이 달빛 아래 번뜩이는 모습은 섬뜩했어요. 침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쨍그랑, 쨍그랑.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까지 뒤섞였어요. 침전에 화려한 장식물들이 부서지고 가구들이 쓰러지는 소리가 온 밤을 뒤흔들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연하의 그 정확한 경고 덕분에 왕은 이미 만반의 대비를 다 갖추고 계셨어요. 왕은 불길한 꿈에 대한 연하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망설이시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의 진심과 그 예언의 섬뜩한 디테일에 마음이 움직이셨거든요. 침전 안에는 미리 매복해 있던 왕의 충직한 호위무사들이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땀방울이 그들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들은 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굳건히 버텼어요. 암살자들이 침전 안으로 들이닥치는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호위무사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암살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어요.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청을 때렸고 피냄새가 연기 냄새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왕은 침상 뒤편에 튼튼한 기둥 뒤에 몸을 바짝 숨긴 채 상황을 숨죽여 주시하고 계셨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한 공포 속에서도 왕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장을 꿰뚫어보고 있었답니다. 그의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져 있었어요. 연하의 예언이 옳았구나. 단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이 역적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왕의 목소리는 분노와 단호함으로 가득했어요. 그 순간 왕의 머릿속엔 연하의 작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 모든 비극을 막고 있었다는 생각에 왕은 다시 한번 강한 책임감을 느끼셨어요. 무사들은 왕의 명령에 더욱 힘을 내어 암살자들을 압박했어요. 칼날은 번개처럼 움직였고 침전 바닥은 피로 흥건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연하는 난장판이 된 궁궐 침전의 어느 구석에 몸을 숨긴 채로 꿈에서 보았던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연하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문득 꿈속에서 암살자들이 필사적으로 서책을 지키려 했던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뜨거운 불길이 침전 전체를 삼키고 있었는데 암살자들은 불을 지르는 것 못지않게 어떤 특정 장소에서 서책을 꺼내려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었거든요. 연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전하! 전하! 연하는 싸움의 혼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있는 힘껏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새의 울음처럼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전하! 전하!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그 서책이 이 불길 속에 있을 리 없어요. 분명 다른 곳이에요. 이 혼란을 틈타 그들이 분명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을 거예요. 어서 그들을 막으셔야 해요. 연하의 그 다급하고도 결정적인 외침에 왕은 번뜩이는 눈빛으로 주변을 돌아보셨어요. 왕은 이미 암살자들이 침전의 모든 것을 불태우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그중 몇몇은 이상할 정도로 특정 공간 근처에서 필사적으로 아군 호위무사들의 접근을 막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셨어요. 마치 그곳에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거나 혹은 미처 빼내지 못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연하의 이야기가 왕의 머릿속에 정확한 그림을 그려준 거죠. 서책. 그래, 바로 그 서책이었어. 왕은 연하의 결정적인 단서 덕분에 영모의 핵심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왕은 즉시 가장 믿음직한 호위무사들에게 손끝으로 특정 위치를 가리키며 명령을 내리셨어요. 저들이 필사적으로 지키는 저곳이다. 영모의 증거가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어서 저곳을 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하라.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호위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특정 지점으로 향했어요. 암살자들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음을 직감했는지 눈동자에 절망감이 스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호위무사들이 그들의 저항을 뚫고 숨겨진 서책을 찾아내자 암살자들의 싸우려는 의지는 완전히 꺾였어요. 결국 그날 밤, 영모는 왕의 신속한 판단과 연하의 용기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압되었어요. 침전에는 아직 불길이 남아있었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는 멎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비릿한 피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가 짙게 남아있었답니다. 연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모든 끔찍한 일의 배후는 아직 여러분, 왕의 침전이 정말 새빨간 불길에 휩싸였던 그날 밤이었어요. 밤하늘을 새까맣게 수놓았던 연기와 매캐한 탄내음이 아직도 궁궐 여기저기에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연하의 목숨을 건 용기 있는 예언과 그 기지 덕분에 왕을 은밀하게 노렸던 정말 치밀한 영모는 완전히 그 실체를 드러냈답니다. 불길 속에서도 연하가 간신히 손짓했던 그 방향, 그곳에서 왕의 호위무사들은 연하가 알려준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 영모의 핵심 증거를 아주 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 증거물은 다름 아닌 침전 깊숙한 곳의 비밀 통로 안에 감춰져 있던 영모 세력의 굳건한 맹세가 담긴 서찰과 빼곡하게 적힌 명단이었답니다. 그 서찰의 내용을 확인하던 무사들의 얼굴에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스쳐 지나갔어요. 왕은 침전에 불이 꺼지고 나서야 간신히 불꽃의 잔해 속에서 끌려 나온 그 서찰을 받아들고 읽어보셨어요. 왕의 눈동자는 서서히 흔들렸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으로 서찰을 꽉 쥐고 계셨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왕의 심장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그 증거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궁궐 깊은 곳에 숨어있던 흑막의 정체가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거든요. 그는 바로 왕실을 먼 친척이자 온 궁궐 사람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믿고 따랐던, 심지어 왕 자신도 깊은 신뢰를 보내왔던 인물이었어요. 왕은 그 이름 석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마치 심장에 얼음 칼날이 박히는 듯한 깊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에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한때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왕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왕은 연하의 결정적인 도움 덕분에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셨고 심기일전하여 영모 세력을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었어요. 궁궐은 밤새도록 술렁거렸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와 병사들의 고함소리가 사그라들면서 동이 터올 무렵에는 짙은 피 비린내와 함께 묘한 적막감만이 감돌았어요. 이로써 조선 왕실을 수십 년간 옥죄어 왔던 뿌리 깊은 수건과 감춰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해결되었고 궁궐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기운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궁궐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살벌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자 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연화야, 네가 아니었으면 짐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어젯밤 불길 속에서 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니, 네가 그토록 끈질기게 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짐은 속절없이 당했을 것이야. 너의 비범한 능력과 이토록 한결같은 충심은 결코 미천하다 할 수 없으니 짐이 너를 알아주지 못했던 지난 날이 정말이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왕은 연하를 친히 자신의 침전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비록 불길에 그을린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침전 안에는 평소보다 더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왕은 연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연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만 왕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엄한 꾸짖음이나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은 존중과 따뜻함이 묻어났답니다. 왕은 연하의 비범한 능력과 죽음도 불사한 충심을 진심으로 인정하셨고 그녀의 미천했던 신분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파격적인 은혜를 내리셨어요. 더 이상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종이 아니었어요. 왕은 연하에게 특별한 직책을 내리셨고 그녀는 이제 왕실의 중요한 조력자로 그림자처럼 왕의 곁에서 왕을 돕게 되었답니다. 그녀에게는 작은 별채가 마련되었고 왕의 어명을 받아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야말로 왕실의 은밀한 눈과 귀가 되달라는 명이 떨어졌어요. 이는 단순히 신분 상승을 넘어 그녀의 예지몽 능력이 왕실을 위해 정식으로 쓰이게 된 것을 의미했어요. 연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왕의 어명을 받아들였고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다고 해요. 쇠네, 감히 이라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왕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보셨답니다. 그렇게 미천한 여종이었던 연하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궁궐을 넘어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지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이토록 거대하고 위태로운 세상을 한 나라의 운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